예,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인데요. 시장 전략 다시 세우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GB 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장이 이렇게 잘 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하락에 베팅하는 곱버스를 또 많이 샀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곱버스는 사실 단기 투자를 또 많이 하시니까 추세를 무조건 하락으로 본다. 그래서 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뭐 1,450 정도가 이제 단기 2,450 정도가 이제 단기 고점이다. 그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뭐 호흡 조정을 예상해서 그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뭐 중기적인 상승 흐름이 이제 이어질 것이면은 이제 분명하고. 일단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일단 승리는 바이든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소송전으로 갈 그런 태세를 보이면서 뭐 언택트, 뭐 컨택트 관련 주간에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뭐 연말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흐름상으로 볼 땐 이어질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450이 이 주요 저항선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연말에는 이게 이제 그 지지선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내년도를 대비한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시 언택과 컨택의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기싸움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뭐 말씀도 하신 것 같지만 이제 성장주만 계속 가는 상황은 갈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은 다시 이제 언택에서 컨택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시장의 중심이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로 컨택으로 좀 움직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같이 앞으로 이제 치고받는 동반 상승의 국면이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을 보세요? 지금 뭐 세상의 흐름은 이미 이제 그 언택 관련주 쪽에 상당히 좀 치우친 그런 양상, 기술주 쪽으로 치우친 양상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향후 성장성까지 그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좀 강했고, 반면에 그 경기 민감주, 최근에 그 오르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의 그 본질 가치보다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택과 컨택의 간극이 좀 커졌기 때문에 컨택주를 좀 사본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당분간은 양쪽에서 좀 삿바 싸움이 이루어지겠지만 간극이 어느 정도 좁혀진 이후에는 다시 그 첨단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 방향으로만 이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점에서 경기 관련주들은 뭐 내년에 또 좀 경기가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경기 관련주는 주목을 하는데 반도체, 뭐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런 쪽이 경기 쪽으로 보면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원화 강세가 수출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가파른 원화 흐름, 이 전망하고요, 환율 전망하고 이들 업체에 미치는 영향 좀 알려주세요. 글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출주들이 뭐 맥을 못 쓰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전기전자, 자동차 이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그 원화가 그 10원 오를 때 수출이 뭐 2천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재밌는 현상은 뭐 기아차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주 그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유동성이 모든 걸 극복했듯이 그 향후 경기 그에 대한 방향성이 이러한 그 환율 자체도
이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 강세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선진 시장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또 집중적인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라틴 쪽도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환율보다는 내년도 그 경기에 좀 초점을 맞춘 선침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목하는 섹터가 이제 소비 섹터인데요. 올 연말에 대한 뭐 광군제라든지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말세 이런 거 말고도 억눌렸던 소비가 된다면 소비주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소비도 섹터가 많아가지고요. 소비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소비 관련,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중국은 이제 광군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역시 이제 그 제일 많이 소비됐던 게 이제 전기 전자인 것 같아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LCD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대폭 할인 들어가고,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 소비자들은 그 연중에 소비를 안 하고 이제 연말에 소비를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또 IT 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신장이 좀 예상될 거로 좀 또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뭐 가전업체 또 핸드폰 관련주 또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얘기하겠는데 제약바이오는 요즘 긍정적입니다. 이전에는 뭐 다 그냥 꿈의 신약만 다 목매고 있으면서 사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실체가 되는 뭐 바이오시밀러든 뭐 코로나 관련주든 뭐 키트 주던 혹은 뭐 콜드케인 수성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해서 제일 그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역시 이제 백신 관련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시젠 같은 거 보고서 나온 거 보면 3분기도 지금 사상 그 최고 실적이고 예. 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그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좀 핫하다. 그렇지만 이제 백신이 이슈가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 관심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국내도 이제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분에 좀 치우치지 않고 당뇨병 관련이라든지 또 진단 키트 또 암 또 사전 발견하는 또 혈액 관련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역시 이제 그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CMO라 그래갖고 대형 그 위탁 생산하는 그 대형 업체들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쪽이 최근에는 좀 곽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증시 안에서도 이 섹터 간 로테이션이 일어나지만 바이오 안에서도 그 약간 좀 흐름을 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실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친환경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을 그리 생각하고 좀 포트를 좀 구성해 가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뭐 내년에 특별히 또 친환경 이 바이든 관련주 한국의 또 뉴딜 정책이 친환경은 굉장히 그 갈 섹터인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도 그 관련 ETF를 뭐 9월 달부터 편입을 했는데 수익이 뭐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양상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그래갖고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서도 아마 마찬가지 그 현상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세계적인 그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후에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고 그 바이든 정부 또는 그 국내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어떤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업종 그 중에서도 또 종목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그 좀 다각도로 좀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은 뭐 내년 그 포트폴리오에 또 반드시 편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가 탄력 있게 가서 좋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이제 11월, 12월 내년 연초 여기를 어떻게 이제 비중을 가져가면서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 언택이냐 컨택이냐 뭐 계속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실적으로 귀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로 다가오면서 그 실적 그 호전 종목들, 그 다음에 그 또 배당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내년 시장을 그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커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자동차라든지 또 화학 이런 쪽도 실적이 이제 대폭 개선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만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잠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국내 증시 사실 8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요. 쉬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GB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